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100일 동안 노을 잡히는데 안 노는 분도 있더라고. 좀 노세요. 괜찮습니다. 뭐 나라가 다 망해붙는데 여러분들이 뭐 좀 정중동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의 선배님들 많이 계셔서 이 선배님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이 대한민국 이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 경험해왔던 이 정치적인 상황 정말 대한민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이 위대한 아버지 대통령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 탄핵에 의한 세력들에 의해서 업무로 되셨지만은 감옥 나오셔서부터의 행동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탄핵은 불의 세력에 의한 업무입니다. 업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정도의 정치가 아니에요. 왜 죄 없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야합해서 언론 방송 정치꾼들이 야합해서 탄핵을 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오늘 죽는 날이 있어도 굴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짊어져야 될 짐이 개인의 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얼굴의 짐도 같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제 석방 탄핵 무효를 외칠 때 우리가 바랐던 게 뭡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자유통일 그리고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하고자 했던 민족중흥 이 민족중흥을 이룬 그러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혹자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그냥 유영아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속지 마시고 좀 조용히 사셨으면 좋겠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한테 우리가 배우는 점은 뭐겠습니까? 그분의 선견지명 앞을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5.16 혁명을 하고 방공을 국시로 하고 또 내 무덤에 침을 뱉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욕을 얻어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철두철미한 애국 애민 정신을 가지고 이분이 했던 18년 임기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2568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실은 5.16 혁명 5월 16일 날 오기가 좀 그래서 5월 15일 날 왔는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불자분들이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사찰에도 많이 가서 스님들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많은 고뇌와 번뇌가 교차하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아요. 불교든 기독교든 캐톨릭이든 다 정의를 내세우고 또 선을 내세우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의가 사라진 나라, 법치가 사라진 나라, 그리고 선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나라
이러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굉장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것을 그냥 정치권은 이번에 총선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정치권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노재봉 총리께서 타계하신 두개봉 총리께서 그때부터 보수는 괴멸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의 괴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졌다. 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이 정의인가? 이재명 같은 자도 상황 노릇을 하고 국회의장도 지 마음대로 하는 나라. 조국이 같은 자가 당을 만들어서 큰 소리를 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탄핵을 인정하고 탄핵의 불법 거짓을 우리가 밝히지 않고 그냥 인정하면은 나라가 망했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정의가 사라진 게 없어지고 불의의 세력들이 득세를 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혼의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두려움이 그거예요. 제 개인의 문제,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거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들이 수십 년 경험해왔던 대한민국의 건국과 해방과 건국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 민주화 또 여러가지 정권 교체를 해가면서의 과정들을 선배님들 다 보셨잖아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은 우파 정권이 됐든 좌파 정권이 됐든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희망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제가 가장 많이 말했던 부분이 뭡니까? 최악 아니고 차악을 보면 안 된다. 최악 아니고 차악을 보면 안 되고 최선 아니면 차선을 뽑아야 된다. 차악을 뽑아놓고 차악된 자보고 이런쿵 저런쿵 마누라가 어떠고 저떠고 능력이 있니 없니? 그거 국민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국민들이. 최악이라는 놈하고 차악이라는 자가 한 사람은 국회 독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행정부의 불통의 행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선배님들하고 저희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뽑고 차선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위대한 대한민국이 최악을 뽑아야 되고 차악을 뽑아야 되냐. 이미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예견을 우리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는데 이재명이 뜻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와이프도 알아가는데 지금 안 하려고 검찰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는 자대로 박수치고 우는 우대로 박수치고 25년 동안 검찰에서 한숨만 묻고 요리조리 장난치던 것들이 윤 대통령 선거 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대신하는 한동훈이나 지금 검찰총장이나 그렇고 그런 놈들 아닙니까? 배신을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아, 배신해도 괜찮아. 나 윤석열이 배신해도 되고 한동훈이 배신해도 돼. 그런데 좌파들은 뭐예요? 좌파들은 자기 이념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잖아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오른쪽에 보수 정치는 이미 무너졌고 보수 대통령은 바보가 돼가 있고 다음 대통령 하겠다는 한동훈은 배신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사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선의를 알고 그걸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거짓말이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또 속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의 시점이 깊어졌어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도 깊어졌어요.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동상에 와서 이 보십시오. 이게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1974년 5월 20일 날 대통령 박정희.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이 79년도에 돌아가시고 이미 몇 년이 지난 겁니까? 50년 가까이가 지난 거잖아요. 50년. 이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셋해야 된다. 새롭게 바꿔야 된다. 생각도 바꾸고 가치도 바꾸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도 바꾸고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전출생 문제만 바꿔야 될 때 전체를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난제로 있는 개혁도 해야 되고 자유통일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나라는 이제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 몇 놈들이 정치권 얌삽한 몇 놈들이 야합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욕해요. 특히 대구 경북 물개 박수치고 권력 따라서 권력만 쥐었다 싶으면 다 권력 따라서 박수치고 윤석열 대통령 깍버려버리고 이제 한동훈이야. 한동훈이가 서민들의 삶을 아니까? 뭘 알아요 뭘? 속이는 겁니다. 이재명도 속이고 한동훈도 속이고 윤석열도 속이고 정치하는 자들이 국민을 속여도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이나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지 마누라지 길다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가고 가고 있으니까 이재명이라는 자가 수도 없는 짓을 해놓고도 큰 소리 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좌우파들이 업무해가지고 몰아내고는 그것을 또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졌어요. 모재봉 총리께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누가 싸우겠어? 누가 싸우겠어? 우리가 아닙니다. 안 싸워. 우리가 정중동입니다. 안 싸워. 정말로 정말 싸워요. 제가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각에 오면서 생각한 것은 참 부끄럽다. 이분 앞에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운 후손이 됐을까라는 생각. 그래도 대한민국은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은 계시잖아요. 우리 공화당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대주국 대한민국과 나의 사랑하는 국민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들을 버릴 수는 없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7월 말까지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불교 이원동 우리
그 위원장도 계시고 오늘 내가 진성 스님이나 정각 스님이나 스님들한테도 전화를 올려서 봉축 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어떤 스님이 그러세요. 동화사 주지 스님이 항상 인간은 고통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108의 번뇌가 있는데 맨날 번뇌만 있으면 하루를 못 산다는 하루를 맨날 고민하고 맨날 번뇌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를 못 살지. 왜 못 살겠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막 물로 막 뛰어들고 불로 막 뛰어들고 이런 현상이 나겠죠. 그런데 인간한테 이 번뇌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 인간한테 지혜를 준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아니 뭐 좋은지는 요새 뭐하고 있는고 살았나 죽었나 태극기도 다시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막 우리 어째야 되노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조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당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두당 고문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우리 집회할 때 정말 작은 거인 83인데도 또렷하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제주도에 태어났지만은 대전고등학교 나오시고 제주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대전고등학교 갔습니다. 실제로 서울법대 계시다가 뭐 법대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가 하셨다가 유신헌법 반대 기자 중에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애들이 너무 4명이나 애들이 어려서 도망가셔가지고 제주도에서 한참을 해서 사셨는데 우리 문대탄 상임 고문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양성태 대법원장에 대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법치 찬탈입니다. 거기서 문대탄 고문님이 제주일보에다가 한 면을 광고 형식으로 양성태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법치 찬탈에 대한 한 면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을 뵈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가서 뵙고 우리 당으로 모셔서 제가 항상 어려울 때 이럴 경우에 항상 여쭤보면은 명확한 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 당의 허평한 상임 고문님이나 임덕기 상임 고문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 고문님들이 오랜 세상을 사셨다. 그보다도 이 국민들에 대한 처절한 애국심, 그 다음에 원칙이 계신데요. 원칙. 그 원칙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 정의라는 원칙이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오늘 1주년 되는 날 오늘은 뭐 가족계 분들이 뭐 하시지만 제가 18일 날 변혜룡 우리 부총장님과 같이 제주도를 가서 직접 묘소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실지사의 주지스님한테도 오늘 가려고 얘기 다 했는데 오늘 직지사 혼자 나간답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주차장에서 걸어서 이 땡볕에 걸어서 40분 50분 가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뭐 이래 돼서 직지사 일정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화당은 불교 신도분도 많고 기독교분도 많고 캐톨릭분도 많고 뭐 이슬람 교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유니까
당내에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런쿵 저런쿵 뭐 이런저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4월 10일 총선 끝나고 뭐 한 40일 됐는가요? 40일 동안 평기 집회 안 해도 나라가 안 망하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투쟁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 이게 아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결과적인 게 뭡니까? 결과적인 게. 그게 바로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정의가 없어지는 나라가 됐다. 법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힘센 놈이 국회에서도 뭐 대통령 필요 없어. 힘센 놈이 국회 독재하면 되고 국민 소리 잘 안 듣는 윤 대통령은 자기 혼자 뭐 하면 되고 25년간 형님하고 쫓아다니던 뭐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하고 계속 전화통화했잖아요. 그전에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권력 지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다 배신해버리고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공화당은 나름대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주일 전인가요? 시도당 위원장님들 워크숍을 했어요. 다들 오셔서 한 2시간 반 정도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누고 또 뭐 당명 변경 문제도 이 공화라는 정신이 워낙 좋아서 뭐 개혁공화당, 개혁보수당 뭐 등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번 선거 치르보니까 가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가가 호호호호 참 부끄러워. 우리가 아무리 한다해도 가가 호호 이런 거 쓰겠다. 써놔서 막 파파전이 난리 났을까 이거. 저 우무소리가 좋은 짓을 돌아갈까 이거. 참 정치가 이게 시골도 아니고 코헬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봅시다. 당면 변경뿐만 아니고 우리 공화당을 좀 이렇게 그날 했던 얘기는 우리 공화당을 좀 안정되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보수 세력들을 예를 들어 도태우라든지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바깥에 보수 세력들 진정한 보수 세력들이 있는데 손가락질하고 압박으로 용기 있는 그런 보수 세력들이 재결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 전제가 있죠. 정광훈 빼고 정광훈 그 양반은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 이해가 근데 목사님도 계신데 아이고 막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 정당 큰 이제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도저히 국민의힘 우리가 국민의힘은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면 가능해요. 근데 자체적으로 저래 놔두고는 도저히 변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절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바꾸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밖에서 국민의힘이 두려워할 정도의 세력을 결집하는 방법. 그게 오른쪽에 바깥에 우리같이 순수한 요즘 마누라가 저보고 계속 바보라고 해요. 바보같이 한마디만 더 하면 함부로 가겠는데 딱 바라기는 그런 말 안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시점이다.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식사들 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저 가봐야 100% 걸어 다녀야 돼. 신선한데 뭐 좀 이따가 참배하고 그런데 이렇게 옛날에 가보셨죠? 그때 언젠가 6월 16일인가?
총선 끝나고 오늘도 둘레길 한번 가봅시다. 그래 보니까 얼굴들이 더 굉장히 역시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얼굴들이 좋아지셨어요. 원래 속은 뭐 썩어 묻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얼굴도 좋아지셨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 말씀 드리면은 첫째 우리 공화당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재창당 수준으로 새로운 사람들 바깥에 있는 올바른 정의롭고 용기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재창당식으로 할 경우 혹은 우리 공화당과 뭐 합당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을 바꾸는 방법 뭐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간에 우리 공화당의 결집된 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자생 뒷조들에 의한 자생 자립정당 그 다음에 장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갈 거냐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자가 시민단체로 시민단체 하는 순간에 1년도 보다 다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정당을 만든 이유도 이 선거법, 정당법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고 시민단체로 가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합당을 해서 시민단체로 우리 공화당 전체를 외국 동지나 시민단체 남깁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개별 시민단체로 시도당을 그래 나눠서 하기에는 아직도 동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공카에 올리면 제가 공카를 다 보거든요. 다 보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당명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다들 오셔서 기념 촬영하도록 저리 조금만 더 가주시게요. 다들 빨리 오세요. 올라가신 분 올라가시고. 그 잔디 위로 올라오세요. 잔디 위로. 잔디 위로 올라오셔도 되잖아.